앞서 보셨던 민주당이 원구성 재논의를 주장하는 배경엔 검수완박 후속입법 처리를 위해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지키려는 속내가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어떤 자리길래 이러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법사위에서는 대체 뭘 하길래 여야가 이렇게 욕심을 내는 겁니까? 네, 국회에서 처리되는 모든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개별 상임위 심사를 마치면 법사위에서 심사를 거치도록 한 국회법에 따른 겁니다. 체계 작구 심사는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이 다른 법과 충돌하진 않는지, 각 조항의 문구가 적정한지 살펴보는 건데요. 법 형식을 검토하는 거지만 사실상 법안 통과에 길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부터는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이 제한되면서 법사위원장이 막아서면 법안 처리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로 가는 최종 관문인 셈이군요. 그런데 이 법사위원장 자리는 여야 누가 맡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거로 뽑는다고 돼 있는데요. 13대 국회부터는 여야가 협상을 통해 나눠온 게 관례가 됐습니다. 13대 국회에서 16대 국회까지는 여든 야든 원내 1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는데 17대 국회부터는 야당이 맡았습니다. 열린우리당이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과의 원구성 협상에 어려움을 겪자 법사위원장을 내줬던 게 시작이었는데요. 이때부터 의장은 여당,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게 관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차리하게 되면 아무리 의석수가 많아도 법안 처리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셈인데 과거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 통과를 추진했었는데 최연희 당시 한나라당 법사위원장은 안건을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19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소속이었던 박영선 법사위원장도 내 손으로는 못 올린다면서 외국인 투자촉진법 상정을 거부했는데 법안은 새해를 넘겨서 새벽에 겨우 처리됐습니다. 또 2015년 민주당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50여 개 법안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으면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자 새누리당에서는 이상민 방지법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공수처법, 임대차 3법 등의 입법이 가능했던 이유도 야당 반대에도 법사위원장이 고유 권한으로 법안을 전체회의에 올려서 통과시킨 게 컸습니다. 고의로 심사를 지연한다든지 자구 해석이라든지 시간을 정해진 만큼 또 끌 수가 있잖아요. 야당 입장에서는 횡포를 저지하기 위한 유일한 마지노선이 법사위로 화력이 집중이 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좀 있군요. 법사위의 권한이 너무 강한 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줄이든지 아니면 다른 보완 수단을 마련하든지 좀 보완이 필요하긴 하겠는데요. 네, 사실 법사위가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법안 처리 지연 수단이 된 건 국회법에서 체계작구 심사 범위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탓이 큽니다. 그래서 지난해 여야는 법사위의 체계작구 심사 기능을 없애자 아니면 이 기능을 국회의장 아래로 보내자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누자 이런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결국 지난해 9월 체계작구 심사 기간을 60일로 줄이고 체계작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체계작구 심사와 다른 심사를 누가 구분할 거고 그 경계가 명확하냐는 얘기야. 법사위를 통과하는 게이트키핑 역할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법사위라는 걸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나 자리 갖고 이렇게 다투기보다는 차제에 좀 제도 개선 노력도 했으면 좋겠군요.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